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의 김은수 스타입니다. 네, 어제장에 좀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지금 좀 약세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오후장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투자 전략과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수와 이 3미터, 페이스북 등의 핵심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건자재 관련주로 이 한샘 같은 관심 종목을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이 좀 시장이 밀려서 시작했습니다. 일단 워낙 약세가 어느 정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상승 종목이 상당히 적은 상태로 현재장이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오늘 특징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개별주 그리고 우선주 중심으로 조금은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 전략과 투자 아이디어 바로 이 톡스타와 함께 해보시면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톡스타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데요. 이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색 오픈 채팅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스타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공간입니다. 아직까지 별톡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은 이 톡스타 별톡방으로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가치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금요일에 톡스타 시작하기 전에 현재 시세 먼저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톡스타, 이 스타 투자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특히나 이 적토마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이 적토마 스타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작과 끝이죠. 이 시장의 월요일과 금요일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이 상당히 일주일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뚜렷하게 주도주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위주의 IT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 힘든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폭의 하락은 없지만 딱히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나 아니면은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시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2250 이 부근을 넘겨줘야 추세적으로 상승이 좀 나타날 텐데 2250 부근은 일단은 저항권으로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50 위쪽으로 조금 넘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넘길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일단 돌아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쪽으로 돌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누구나 보고 있는 그런 자리겠죠. 위쪽으로는 2250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150 요 사이권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룸이 한 50포인트 정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하단을 안 찍고 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나 뭐 계좌를 좀 관리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하지만 딱히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의 시그널을 찾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때는 러프하게 2125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이라면 저 구간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정말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말하면 지금 뭐 주식이 풀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조금 뭐 힘든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지만, 어쨌든 뭐 그 구간대만 또 지켜주면은 삼성전자 쪽 돌아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돌아 나오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지속적으로 IT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구간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흐름 보면은 똑같습니다. 거의 지수랑 차이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지수 영역이 워낙 큰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이끌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위쪽에 저항대 맞고 지금 하단권에 이제 내려온 그런 상황이어서 삼성전자 여기서 반등해주면 뭐 마찬가지로 박스권 흐름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이 44,000원대 요 하단 부분 뭐 좀 더 러프하게 보면은 이전에 찍었었던 저점 43,000원대를 깨지 않으면 지수도 뭐 크게 뭐 변동성은 없을 가능성이 좀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43,000원대까지 여기서 한 1,000원 정도가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면 한 2, 3%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수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2125포인트, 2120포인트 이 자리를 찍고 갈 수밖에 없다. 똑같습니다. 모양 자체가 거의 끌어올렸었던 건 삼성전자고, 장외 쌍봉 만들고 장외 쌍바닥 이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지수가 덜 빠진 건, 원래 지수도 요 부분까지는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수가 덜 빠진 건 삼성전자가 쉬는 동안에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대차, 기아차, 운수장비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요 구간의 룸만큼 차이점이 좀 생긴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뭐 팰리세이드가 잘 나가고 기아차 신규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도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간다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집중은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44,000원대 지켜주면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한 단계 더 깨서 정말 정석대로 전저점 부근을 확인하고 가느냐, 이 캔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여기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이야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지금 7,700선, 770선 위쪽으로 올라갔었다가 오늘장에 한 1% 정도 하락이 나타나는데, 코스닥도 한 두 가지 정도 지지라인을 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라인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730이 될 거고, 그 다음 포인트는 뭐 715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월요일날 개파락 출발을 해서 여기서 양봉을 띄어내는 부분이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월요일날 여기서도 그냥 음봉으로 두드려 맞는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715포인트 보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 만약에 하락을 하면
월요일날 시가 부근에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날은 끝까지 양봉일 가능성이 좀 높고, 만약에 장 초반부터 매도세가 좀 강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가지고 715포인트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삼성전자를 주목해야 된다. 이 사실상 지금 고구마 3개 먹은 것이 좀 답답한 이 박스권 전략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추가적인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적토마 스타님의 포트폴리오 현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셀레버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156.56% 기록하고 있고요. 지오소프트 상당합니다. 32.07%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98%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휠라코리아도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마이너스 0.38%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첨보를 새로 넣었는데요. 이 4.07%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샘 같은 경우 지금 99,800원으로 현재 7.21%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지금 이 현 시장이 상승 종목이 상당히 적은 그러한 시장입니다. 근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7%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저번 시간에는 3% 이상 떨어졌다가 현재 지금 쭉 상승하고 밑골이 달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이런 장에서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일단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주도 업종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한 종목씩 보면은 셀레버리는 일단은 그간의 가을 조정이랑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케다 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무언가 재료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만 좀 받쳐주면서 오늘 7만원대 넘겨왔으면 다음 주에는 다시 8만원대를 트라이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코스닥이 지금 1%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 한 4.7%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에 시장이 조금만 돌아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세 다시 돌려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이어가는 그런 종목이어서 포트폴리오에 좀 보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오소프트가 편입한 다음에 상당히 좀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벽 배송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조차도 쿠팡 로켓 배송, 로켓 와우 이러한 부분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쿠팡 로켓 와우랑 그다음에 이 지오소프트의 오아시스 마켓을 모르시는 분을 이제 만나서 지오소프트 관련해가지고 수익률이 이렇게 나니까 그래서 뭐 하는 종목이냐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를 때 주가를 어느 정도 수량을 맞춰놓은 다음에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주식 투자에서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모르는데 그나마 조금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전지현 씨가 광고하는 마켓컬리랑 같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다시 물어보시길래 그런 기업을 하는 기업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지분 투자가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다. 사업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왜냐면 소프트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 사명이랑 연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역시 이제 탑모델을 쓰는 이유가, 저도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서 탑모델을 쓰는구나. 사실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없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알리는 데는 사실 탑모델을 쓰는 만큼의 효과를 빨리 보는 건 또 없죠, 사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제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마켓 권리가 장외 시장에서 한 4천억, 5천억 이상의 시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오소프트는 물론 이제 그 세액 배송에 전담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지만, 그 관련된 마켓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장중에 6.97% 상승을 했다가 저가 수준이 마이너스 15%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월요일날 이제 이 종목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유자의 영향이고, 분명히 10,000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던 점,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보유자의 영역이죠. 근데, 월요일이랑 지금 흐름은 분명히 달라졌죠. 왜냐면은, 이제는 신규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은 가격이 더 낮았는데 신규 매수가 안 되고, 오늘은 신규 매수가 된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손바꿈이 한번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월요일 날 매도한 부분을 받아간, 수급 주체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월요일날 들어온 수급이 누군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월요일이 4월 22일이고 4월 22일날 보면은 이날 투신이랑 연기금이랑 이제 쭉 들어왔는데 이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가격대에서 들어온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0원대를 분명히 넘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분명이라는 건 주식시장이었기 때문에 1,000원대 넘길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지만 월요일날 이 캔들 월요일날은 이렇게 음봉이나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날도 그냥 소폭 양봉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전에 방송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때는 신규 매수가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1,000원대가 넘길 수 있는 그런 주식이지만 10% 먹기 위해서 들어가기에는 아래쪽으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에서 신규 매수는 분명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이만큼의 변동성이 생겼고 조정이랑 손바뀜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때 보면은 지금 투신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이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기관이랑 외국인이 그냥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흔히 말하는 이제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 쪽이 먼저 차익 실현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주식은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 스마트머니라고 하기에는 스마트머니라기보다는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을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시총 사이즈가 됐을 때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좀 안타깝지만 뒷북을 치시는 주식에 관련된 공부를 안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서 이 주식이 얼마에 갈까요? 흔히 말하는 참티를 하는 그러한 이제 시점이 주식의 이제 고점을 알리는 그러한 이제 단기적인 고점일 수 있고 그게 이제 완벽한 고점일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제 부분인데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계에서 개인 투자자들 단계에서 기관 투자자들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벽 배송 관련된 부분들을 여전히 시장에서는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고 그리고 그 새벽 배송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관심 없어하는 투자자분들도 많고 그리고 관심 있다 하더라도 지오소프트가 사명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는 투자자분들도 아직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요 수준에서 요 수준으로 넘어오고 새벽 배송 시장이 커진대라고 하면서 이제 TV에 나오고 흔히 말하는 이제 증권방송 TV들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추천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엔 그 다음에 매수를 신규로 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수순이 대부분의 주식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2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더 재밌는 건 셀리버리는 여전히 아직도 2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공부를 해서 지금 셀리버리라는 기업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 이후에 셀리버리에서 진행을 하는 기관, 이제 IR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참여를 한 거고, 아직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단계로 간 이후에, 그다음에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는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셀리버리는 지금 2단계, 지오소프트는 지금 기관이 들어오는 2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여전히 감사해 하시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곳저곳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떠들어대는 이 시점에 이 종목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저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일단 6,000원대 부근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뒷북을 치시는 이런 투자자분들이 안타깝지만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저소프트라는 주식의 수익률을 꾸준히 누리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여전히 보유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디지털 대성인데요. 디지털 대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대에서 일단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봐도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대만 일단은 지켜주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교육 관련된 컨텐츠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성장성이 좀 큰 그런 상황이고,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 종목은 이제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이후에 조정이 살짝 있었지만 역시나 마지막 매수 기회다라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올라왔고 부정을 잘 주지 않고 하루에 1%, 2%씩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이제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운 그러한 이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휠라코리아를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정고점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고점 돌파하면 또다시 이제 슈팅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80,000원대만 사실 돌파해주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휠라코리아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보라는 기업, 이 종목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모멘텀이 이제 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 내용 자체가 바뀐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왜냐면은 첨보에서 만들고 있는 그 소재가, 물질이 글로벌 점유율 거의 98% 거의 독점적인 그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이쪽 흐름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첨보는 21선 이제 눌림목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계단식 상승 지속적인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이후에는 소폭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한샘인데요. 한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실 시장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때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 재미없는 종목을 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지? 시가총액도
꽤 되고 2조 4천억이나 되죠. 2조 4천억이나 되고 지금 뭐 시장의 주도주도 아니고 시장에서 뭐 관심이 있는 그런 종목도 아닌데 왜 편입을 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유와 그다음에 당위성은 수익률이 보여주는 거죠. 이 종목 4월 24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 종목 편입하고 수요일날 장중에 7% 이상 상승이 나타났고 어제장에서도 장중에 4% 이상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틀 정도 이제 물량 소화 거치면서 오늘 차익 실현 나왔지만 3% 조정 나왔지만 당연히 대기 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밑꼬리를 달고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뭐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이후에 수익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뭐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이 종목들은 전부 보유하면서 지금 이제 가는 것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적토마스님의 포트폴리오는요, 이 저녁 시간대부터 G3 종목 회담 때부터 약 9개월 가까이 지금 기나긴 이 시장 속에서 살아남은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꼭 포트폴리오 참고하셔서요,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이 종목 상담을 할 텐데요. 이제 그 전에 지금 저희가 이 적토마스터님의 승부주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승부를 걸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일단은 뭐 엔터 관련된 종목인 그 엔터 3사 관련된 이슈로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제 콘텐츠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분기 만에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된 걸로 일단은 뭐 알려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두 편의 드라마가 상당히 이제 좀 대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대박을 치면서 시장에서 제이 콘텐츠리도 그간 이제 드라마 왕국은 옛날에는 MBC였지만 TVN 쪽으로 넘어간, CJ ENM 쪽으로 넘어간 지가 옛날이죠. CJ ENM이었다가, 제이 콘텐츠리는 약간 시사보도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뉴스룸이 워낙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었지만 드라마는 좀 약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제이 콘텐츠리 드라마 색깔이 약간 있습니다. 예, 사회 고발적인 내용, 사회 부조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풍자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이 있는 반면 그냥 로코물 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는 정말 그냥 내 지친 일상의 활력 속 드라마에서도 그 현실의 어려움이나 답답함을 자꾸 느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TVN 쪽의 드라마를 선호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저희 콘텐츠가 확실히 드라마 텐트폴 쪽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보좌관이라는 드라마가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TVN에서는 송중기 씨와 장동건 씨를 필두로 한 아사달 연대기를 시즌제로 일단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이 콘텐츠리는 보좌관이라는 이정재 씨와 아마 신미다 씨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이 콘텐츠리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추천주는 사실 제이 콘텐츠리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왜냐면은 시장의 대장주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그게 이제 소외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좋을까 보고 있다가 아프리카 TV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아프리카 TV에 대한 시각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별풍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단은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유튜브가 그렇게 잘 되는데 아마존이 아프리카 TV가 되겠냐 라는 두 가지 시각, 요 두 가지 시각이 가장 큰데, 개인적으로는 별풍선 쪽 수익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별풍선 쪽보다 일단은 광고 쪽을 다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프리카 TV랑 그 유튜브랑 동시에 보고는 있지만 분명히 두 개의
프로그램의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N 드라마와 JTBC 드라마 좀 전에 이제 비교했었던 이유가 이와 같은 건데, 아무리 컨텐츠 다양성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의 각 채널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요? 느낌이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게임 쪽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실시간 쪽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약간 그 컨텐츠의 질이나 뭐 이러한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약간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다른 성격. 그래서 확실히 아프리카 TV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가 그렇게 공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TV에 대한 그 충성적인 유저층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이제 주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4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6만 원대까지, 이 종목 작년에 2만 원대에서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6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이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쪽에 대한 국내에서는 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끌고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광고 쪽에 대한 부분들, 뭐 시장에서는 별풍선에 대한 이제 뭐 노이즈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긴 하지만 광고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광고 가치에 대한, 왜냐하면 동영상 스트리밍을 하면은 그 앞뒤로 이제 광고를 붙이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영향력이랑 노출도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쪽에 대한 수익이 분명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방송 콘텐츠에 대한 높은 유저 충성도가 성장의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컨코어를 했는데도 긍정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증권사에서 목표가 6만 원 이상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소폭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지만 21선에 닿자마자 어쨌든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횡보 구간만 잘 소화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뭐 6만 원대는 손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유튜브와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분명히 본업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저는 신규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위쪽으로는 사실 6만 원 위쪽으로는 뭐 넘기면 슈팅이 어디까지 나올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좀 필요하긴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요 구간대에서 일단 한 10% 이상 목표 수익률을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6만 5천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마찬가지로 아래로 한 10% 정도, 21선 깨지면은 뭐 5만 5천 원대 아래까지는 내려와서 이전에 계단식으로 물량 소화했었던 자리까지 다시 눌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5만 3천 원, 손절가는 5만 3천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뭐 5만 8,500원 정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장에 지금 5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땡큐하고 이 가격에서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 최초로 개인 방송 서비스를 처음 돌입한 선구자격인 기업입니다. 또한 지금 이 J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최근 종영한 스카이캐슬의 이제 그러한 상승 모멘텀이 이제 2편 신작 모멘텀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과 함께 현재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안정적인 이익이 기반이 되어 있는 J콘텐트리와 아프리카 TV입니다. 이렇게 해서 톡스타에서 이 적토마스타님 모셔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을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해외 선물 투자 상품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지금 스나이퍼 스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어떻게 이 톡방에서 전략을 세우셨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세우셨는지 짧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맥을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 포인트를 저격하고자 하는 스나이퍼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이제 이 지수의 어떤 실적 발표에 의해서 좀 상당히 고조를 보이고 있다가 고점에서 좀 밀리는 시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어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어제 오일하고 나스닥, S&P 해외 선물 지수 매매로 수익을 좀 잘 거뒀습니다. 어제 기다리던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오늘 이제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우선 스나이퍼 스타님께서 가지고 온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오늘 스타님의 투자 키워드 미국 지수 하락 마감, 그리고 유가 변동은 사우디에 달렸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골드의 반등이란 키워드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 다우 지수의 이 3m 실적 영향 하락으로 기술주는 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다우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연초에 올해 증시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고요. 또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았지만 예상보다는 좀 선전하는 그러한 증시와 기업들이 실적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미국 앞에 선물이란 말을 빼먹었네요. 미국 선물 지수 하락 마감입니다. 미국의 이제 전체 주식 지수는 본조세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전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3M과 페이스북 등 핵심 기업의 실적이 엇갈린 데 따라 본조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일보다 134.97포인트 내린 26,462.08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지수는 전일보다 1.08포인트에 불과한 하락한 2,926.17의 장을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선전을 했죠. 그래서 플러스로 16.67포인트 오히려 상승한 8,118.6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3M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 실적이 엇갈리면서 시장도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 포함 종목 3M은 이날 아주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여 지수를 끌어내릴 때 한몫을 하였습니다. 3M은 1분기 수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에 못 미쳤습니다. 중국 수요 둔화 등이 이유로 거론됐고요. 회사는 올해 순익 전망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2,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3M 주가는 12.9%가량 폭락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날 3M 주가 폭락폭은 이른바 블랙 먼데이인 지난 1987년 10월 19일 25% 이상 폭락한 이래로 가장 컸다고 합니다.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3M 주가 하락이 다우 지수를 190포인트 이상 끌어내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한 때 250포인트 이상 내리기도 했는데요. 반면 전일 장 종료 후에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등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페이스북 주가는 5.9% 상승 마감했고요.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한 때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인 끝에 3.3%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시총은 9,909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M이 극도로 불안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미국 기업의 실적도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한편 미 노동부는 주간에 발표하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지난주보다 3만 7천 명 증가한 23만 명이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청구자 수가 많이 줄었었는데요. 이번 주는 2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실업자 보험 청구자 수가 증가한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점 여러 가지를 두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오늘 발표될 미국의 1분기 GDP 성장 지표
지표가 그나마 전분기보다는 조금 낮지만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추정돼서 아직까지 투자 심리는 지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니 S&P 나스닥 선물이 7연속 하락 조정을 보였는데요. 오늘 야간장에서 미장 분위기에 따라 또 한 번의 변곡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바 여러분들은 상하방 양쪽을 열어둔 대응 전략을 가져감으로써 수급 현황의 상황에 따라서 단기 전략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전일 마감한 미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 변동 이 사우디에 달렸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상 유가 자체는 요즘에 최고치를 찍을 만큼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랍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제재를 들어가면서 지금 사우디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지금 동맹 국가들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과연 언제부터 실행될 것인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앵커님이 간단히 요약 정리를 잘 하셨는데요. 유가 변동 사우디에 달렸다. 사우디가 지금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이쪽 양쪽을 다 맛보고 있다 이런 건데요. 금주 크루드 오일은 이제 66.60 가격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 모습을 보인 이후로 3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마감한 상태의 오일의 가격은 66.60에서부터 약 150가량 조정을 받은 하락 조정을 보이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도 장이 조금 오일 유가는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오펙 회원국을 주도하여 감산을 지속 유지하여 유가 급상승을 이뤄낸 사우디의 정치적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우디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것으로 보는데요. 감산을 원한다면 러시아와 그리고 생산을 원한다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꿈 같은 상황이 두 강대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는 순간까지만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더는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 칼리드 알-파리는 이번 주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 예외권이 만료된 뒤로도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공약에도 불구하고 오펙의 산유량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과잉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순간 12월부터 유가를 끌어올렸던 헤지 펀드들이 그와 맞먹는 빠른 움직임으로 유가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사이 오펙의 소위 생산량 증가로 유의미한 유가 하락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떨어지길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국가들이 빠르게 감산을 뒤집고 이란과 베네수엘라, 리비아에서 발생하는 원유의 공백을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을 위해 연료 가격을 낮추기를 원하지만 사우디는 이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의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처럼 창의적인 방식으로 원유 공급을 흔들기 위해 움직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난관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위스의 원유 자문회사 페트로메트릭스는 지난 화요일 기고문에서 사우디와 오펙 내 주동자 아랍에미레이트가 공급 관리보다 정치를 우선시했다고 시사했는데요. 페트로메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노골적으로 미국과 협력해 이란산 원유 세출을 제로화하기 나섰다는 사실은 오펙의 조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원유 공급이 무한경쟁 상태로 돌아갈 것을 높인다. 사우디는 현재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동시에 미국과 함께 산유량을 증가시킨다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양쪽 모두를 쫓을 수 있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정황에 따라 향후 사우디의 정치적 행보가 유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유가 상승이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지 와서 며칠 또 조정을 보이고 있고 추가적인 조정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의 목표를 두고 있는 세력과의 가격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 보이고 여러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수급에 의한 기술적 대응을 우선시하는 매매를 지금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추가 상승이냐 하락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의 시간을 좀 두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의 이 유가의 이 상승을 좀 하되 어느 정도의 변동 장세가 계속적이 좀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유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안전자산 골드의 반등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보다 지금 0.02% 상승한 1279.7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금 가격이 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그런지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금 가격이 현재 지금 3거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지 키워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키워드 안전자산 골드의 반등. 예. 사실 최근 달러의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그 달러 강세인 상태에서 유로화는 급락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에 반해서 골드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크지는 않지만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금 가격은 세계 경제지표 부진 소식에 경제 성장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0.02% 상승했습니다. 이런 지표가 나와 있고요.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금 가격은 전일보다 30센트 상승한 1279.70달러에 받았습니다. 금값이 소폭 올랐지만 이런 부분은 또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호주의 1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에 못 미치게 나왔고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며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아시아 경제 등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는 것이 달러 가치의 상승에도 나름 금값이 짙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달러화의 상승 유지 전망 차원에서는 지속 반등은 그렇게 금값의 반등은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역시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망치가 2.1% 수준이고 전분기보다는 0.1% 낮지만 이미 나름 예견된 상황입니다. 이 달러 가격의 상승세 그리고 금값의 지지 반등 간의 가격 충돌 갈등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값은 단기는 박스 대응을 함께 조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안전자산인 골드에 대해서는 좀 박스권 전략을 조금 세워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달러가 좀 강보합권에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달러가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면 역시나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월물 골드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1281.2달러입니다. 근데 지금이 여기 지금 주요 라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 그리고 매매 이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 2주 전에 1,300이 깨질 때 이제 매도에 대한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고요. 1,270대 정도까지 하락을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273의 1차 매수, 1,264의 2차 매수를 하고 손절 1,259를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목표가가 1283이 1차 목표인데요. 어제 날짜에 1284.7 정도까지 올랐어요. 목표 라인을 살짝, 1차 목표 라인을 살짝 넘어섰습니다. 2차 목표가 1288이니까 추가 상승 라인을 1288까지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도 지금 박스장이기 때문에 매도를 치는 쪽에 배팅을 하는 것은 롱 베이스입니다. 롱 베이스로 보는 거고 숏 베이스로는 사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골드의 반등 배팅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80일짜리는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1275 정도, 6 정도, 조금 혹은 더 빠져서 1270대 초반 정도까지 올 때를 기다려서 다음 주 한 주도 매수 배팅을 좀 하시고 1285, 1289 정도, 88 정도에 올라오면 수익 청산을 노리는 그런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골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스나이퍼 스타님.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날씨 상당히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또한 이 성공 투자를 위해서 푹 쉬시고 다음 주에부터 또 열심히 주식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